비날이 보여준 주장 손흥민에 대한 특별한 존경의 몸짓 하나가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손흥민은 경기 종료 5분 전 믿을 수 없는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주어지는 상위 위원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승점 2점을 떨어뜨릴 위기에 있던 토트넘을 혼자 힘으로 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이 결정적 기회를 놓쳤고 겨우 마지막에 골 하나 넣은 것이라고 손흥민의 경기력을 지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실수한 것도 있지만이 경기 전체를 끌어간 것은 손흥민이라는 비날이 엄청난 선방을 한 뒤에 손흥민에게 특별한 존경의 행동을 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이 경기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갔는지, 그리고 비날이 왜 손흥민에게 존경의 특별한 행동을 했는지 풋볼 잡지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31일 영국 런던에 있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루턴타운과 2023-2024 시즌 영국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홈경기에서 2대1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승리로 5위 토트넘은 승점을 56으로 늘리며 한 경기 더 치른 4위 에스턴 빌라와의 승점 차를 3점으로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승점 22위 루턴타운은 순위가 한 계단 내려가 강등권인 18위에 위치하게 되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매치 두 경기를 전 시간으로 뛴 손흥민이 후반기 4위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될 루턴타운과 홈경기에 과연 체력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로 출전할 것인지의 여부였다고 말하며, 현재에서 뛰는 선수 중 1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한 두 선수가 있는데 하나가 리버풀의 라이고 나머지 한 명이 손흥민이라고 말하며, 이런 꾸준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며 손흥민이가 경기에 선발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토트넘의 재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역시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손흥민을 중앙 원톱으로 기용, 왼쪽에 베르나 그리고 오른쪽에 쿨루셉스키 기용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3분 만에 강등권에 있는 루턴타운에 선제 실점을 한 뒤 토트넘은 전반전 내내 답답한 상황을 이어갔는데요. 1대0 끌려가던 토트넘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에서 활약을 거의 하지 못하는 들로 세보스키를 빼고 브레넌 존슨을 넣는 초강수를 포스터코를 두었습니다. 브레넌 존슨은 전반 50분경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며 중앙으로 컷백을 내주어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했는데, 이 장면에 대해 BBC 매치 오브 더 데이는 쿨루셉스키 다리가 느려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치고 들어가지 못하지만 브레넌 존슨은 틀로 세보스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상대 수비 공간을 노리며 토트넘 공격의 활로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분석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 역시 왼쪽의 베르너와 중앙의 손흥민은 모두 빠른 윙포워드들이라고 말하며, 오른쪽의 쿨루셉스키 왼발 편향이 심해서 컷백을 오른발로 중앙에 주지도 못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손흥민과 베르너가 뛰어들어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에서 속도가 느려 BBC 패널들이 지적한 것처럼 역습할 때 뒤로 처쳐 손흥민과 베르너의 침투 속도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결정적 찬스를 2번이나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경기 내내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마지막에 골을 거의 주워 먹듯이 쳐넣은 것이, 그것도 굴절되어 운 좋게 들어간 것을 너무 심격화해서 봉지를 한다고 반박하면서 손흥민이 한 게 뭐가 있느냐, 매번 터치도 불안하고 슛도 엉망인데 거품이 끼어도 이만저만 낀 선수가 아니라고 언급해 또 다른 팬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에 대해 일부 전문들은 같은 경기를 본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지적이라고 말하며, 손흥민은 쿨루셉스키 빠지고 브레넌 존슨이 들어오자 존슨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자신을 맨투맨으로 따라붙는 센터백을 끌어내려고 중앙까지 이동, 공을 받아 최전방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운반하는 미드필더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루턴타운이 맨투맨으로 수비를 하므로 상대 수비수를 중앙으로 끌어내리면서 양 사이드에 있는 윙어들이 만들어주려고 했다고 말하며, 상대 수비수가 따라 내려오면 속도로 수비수를 제치고 더 빠르게 골문으로 접근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으로 내려와 공을 받아 좌우로 공을 전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이렇게 되면 손흥민은 중앙에서부터 볼을 운반하는 데 관여해야 하고 최전방까지 가서 골도 넣어야 하므로 최전방에서 공을 받기만 할 때와는 달리 엄청난 체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상대 문전 앞에서도 일부러 상대 수비수들 안으로 들어가 공을 받으며 자신을 마크하고 미끼 역할을 했고,
침투하는 포로에게 패스를 넣어 결정적 장면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 역시 저 순간에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한다는 것이 손흥민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손흥민은 중앙에서 볼을 운반하면서 좌우의 공간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수비 시에도 최전방에서 이렇게 전방 압박하는 것을 본 토트넘 선수들은 모두가 힘들어하는 후반전의 주장이 승리를 위해 저렇게 뛰는 것을 보며 존경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토트넘의 수문장 비나리 후반전 상대의 결정적 슈팅을 막아내는 선방을 한 후에 전방을 향해 엄지척하며 누군가에게 존경의 몸짓을 보여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던 몇몇 팬들을 궁금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저 엄지척은 비나리 선방하기 직전의 상황을 자세히 보면 누구에게 한 것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 대상은 바로 손흥민이라는 이어 상대의 코너킥 공격을 비나리 펀칭을 쳐낸 것이 상대 선수에게 떨어지는데 이때 손흥민이 상대 선수가 슈팅하지 못하도록 전력 질주를 해서 수비 커버를 한다고 말하며 이때 22번 브레넌 존슨과 17번 로메로가 왼쪽을 커버하지만 손흥민이 빠르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완전한 노마크 편하게 슛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손흥민이의 수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 슈팅이 아웃프런트에 공이 맞으면서 공이 휘어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비나리 정말 잘 막았다. 이때 상황을 보면 손흥민은 뒤로 돌아서서 카시오 선방하는 것을 보고서 있는데 카시오 선방 후에 엄지척하며 손흥민의 엄청난 커버에 존경 표시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경기 중에 몇 개 실수했지만 그가 매치를 지구 반대편에서 하고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호주 대표팀 감독을 할 때도 지구 반대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았다며 장거리 비행 때문에 시차 적응을 해야 하지만 전에도 말한 것처럼 손흥민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손흥민은 경기를 뛸 때마다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그것을 경기장 안에서 보여준다. 손흥민의 플레이 노력 그리고 리더십 때문에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과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손흥민을 중심으로 뭉치게 된다. 시즌 초반에는 몇몇 선수들이 손흥민의 리더십을 정지하지 않지만 지금은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승리에 대한 열망과 이타적인 플레이를 본 대부분의 동료 선수, 심지어 상대팀 선수들조차 손흥민에게 고개 숙여 존경의 표시를 한다. 이날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가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위대한 선수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수년 동안 더 활약하길 바란다라고 말해 인터뷰를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잡지가